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원해수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당진시 쓰레기 처리와 굴뚝 높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홍성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공기 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 4,500그루가 식재됐는데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길이 402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출렁다리가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사상 최악의 강원도 산불은 산불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우리 충남도 비상인데요. 5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강원 산불로 불에 탄 면적은 약 530헥타르, 축구장 740여 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된 건 건조한 가운데 강풍까지 동반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씨 탓에 강원뿐 아니라 충남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절반 이상이 건조한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에 가장 많은 26%, 4월에 22%를 기록했고 5월에도 10%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바싹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라는 거는 낙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바싹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담뱃불이나 이런 것만 해도 쉽게 불이 빨리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가 연소에 살면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가연물이거든요. 가연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불이 나게 되면은 진화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역시 3월과 4월, 5월 순으로 컸습니다. 봄철 피해 면적이 전체의 80% 이상일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5월 중순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이라서 저희 소방서에서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산자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차를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9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려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려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오후에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남은 9일 이후 적어도 열흘간 비 소식이 없고 5월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은 순식간에 확대되면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충남 지역 산불 현황과 주의점에 대해서 충남소방본부 양희순 소방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부분이 산불이 이렇게나 빨리 확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강원도 산불 피해가 커진 이유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산불의 연소 확대가 빨랐다는 점입니다. 산불이 빠르게 확대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째, 강한 바람으로 비화된 불씨로 확대가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4일 고성에서는 초속 30m/s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연소가 쉽고 강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떨어진 낙엽과 나뭇가지 등이 건조한 날씨로 마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가 강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화렵소보다 화재가 났을 때 잘 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빨랐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우리 충남도 이 산불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충남 지역 봄철 산불 발생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도내 산불 발생 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572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총 31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비중으로 따지자면 한 55% 정도 비중이 발생됐고요. 예. 어제 7일 태안과 당진에서도 산불이 발생되어 1명이 숨지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3월부터 5월까지 산불이 이제 절반이 넘게 이렇게 네네. 발생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산불이 봄철에 집중되는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봄철에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조한 기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화재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또한 농사 시작 전에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동 때문에 산불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러면 충남 소방본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충남 소방본부에서는 봄철 산불 및 들불 화재 예방을 위해 2월 초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입산자 실화를 저감하기 위해 감시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공간 조성 및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되는 산불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산불 신고 접수 시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산불 진화대를 동시 출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예. 초기 대응부터 소방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예. 또한 산불 발생 시 민가 및 문화재 보호에 최우선 진압 작전을 전개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산불은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초기 진화에 총력을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또한 소방본부에서는 강풍, 건조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충남 방송의 2개 지역 방송과 협조하여 긴급 문자 자막을 보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 신청 중에 긴급 문자 자막을 보시게 되면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산불은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겨울철 떨어진 낙엽이 쌓여 조그만 불씨로도 바람이 불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산불을 완료 진화했어도 네. 재발화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 인근에서 대기한 다음에 네. 뒷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산불은 좀 순식간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좀 쉬운데 네. 좀 행동 요령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산불이 발생되면 먼저 불의 특성을 알고 대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첫 번째, 불은 아래에서 위로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산에 있을 때 위로 대피하는 것보다 아래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대피하실 때 바람을 등지고 대피해야지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계속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조한 봄철 기간 중 담뱃불이나 아니면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 등을 했을 경우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화재 예방 조례에 따라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당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소방본부 양희순 소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산시가 진통 끝에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양대동에 자원해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확정했는데요. 일부에서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재 방선우 기자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당진시의 쓰레기를 왜 서산에서 치워야 하느냐는 논란에는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소각은 서산시에서, 소각제는 당진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에 와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면 불가피하게 소각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각제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 30년 이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소각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소각제는 당진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굴뚝 높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산시에서 계획한 94m 높이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배출가스 확산 장치를 도입하고 다이옥신 채취 장치도 설치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굴뚝 높이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시에서 계획한 94m 굴뚝 높이도 결코 낮지 않고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출가스 확산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의 희생과 불편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양대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약속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 시설은 물론 사계절용 워터파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사업을 제안해준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양대선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착공, 성남동 공동묘지의 이전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 시설과 유리 온실 등 마을 공동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사계절용 워터파크 등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견에서 맹정호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낸 만큼 위원회와 서산시의 입장을 존중해달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방선윤입니다. 길이 402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 개통식이 열린 지난 주말에는 16,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요. 벚꽃이 피는 이번 주말 예당호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예당호에 환한 불이 켜집니다. 드넓은 저수지 위로 별빛이 쏟아지는 듯 까만 밤을 수놓습니다. 수면 위에 비친 다리는 반짝이는 물결로 넘실거립니다. 오색빛깔 조명이 수놓은 출렁다리는 봄밤의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합니다. 길이 402m, 주탑 높이 64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예당호에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보다 195m 더 긴 규모로 국내 신기록입니다. 이름처럼 걸을 때마다 실제로 다리가 출렁여서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예당호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며 마치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만끽합니다. 건너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뭐 배 탄 것 같고 외국 가서 좀 하는 것 같고 느낌이 참 좋습니다. 출렁다리와 함께 수변을 따라 조성된 나무다리를 걸으며 여유롭게 둘레길의 운치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올 연말까지 출렁다리 앞에 음악 분수대가 설치되면 볼거리가 더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바로 이 주변에는 5.7km라는 수변 호숫길, 그리고 음악 분수대, 또 362억 원이 투자되는 관광지가 조성이 됩니다. 바로 우리 예산군, 이제 먹고 자고 즐기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개통식이 열린 지난 주말엔 16,5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45만여 명. 군은 출렁다리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강원도 산불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산불로 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숲이 복원되는 데는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정말 소중한데요.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나무 심기 행사가 홍성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휑하게 비어있는 산중턱에 나무를 심는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땅을 파고 어린 묘목을 옮겨 심은 뒤 흙으로 정성스레 덮어줍니다. 혹여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진 않을까 발로 꼼꼼히 밟아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홍성에서 진행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모습으로 참가자들은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뿌듯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평소에는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식목일 때만이라도 식목에 대해서 소중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엔 산악회와 산림조합 등 300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산림을 가꾸는 데 함께했습니다. 벌채가 끝나고 난 뒤 민둥산이던 이곳에 나무가 얼른 자라 녹색 숲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전 군민이 참석해서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중으로 나무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셨으면 오늘 심은 나무가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자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심어진 나무는 4,500그루. 나무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등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산림 120여 헥타르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사업 또는 도시 공원 사업 등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우리 청정 홍성 또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는 이런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나무를 심는 것과 함께 가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 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관 의원을 상대로 낸 청양군 의원 선거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관 의원이 최종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김종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투표하실 때 좀 투표가 정확히 잘 찍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간에 이게 이런 일이 분쟁 안 생기려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또 저도 또 앞으로 남은 의장활동 의원으로서 의장활동 열심히 잘 해가지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역시 김종관이 좀 잘하더라. 그래도 그렇게 말 나올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홍성군이 청사 이전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응답자 2,000여 명 중 65.6%는 이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ARS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에는 ARS 1,001명, 홈페이지 1,009명, 모두 2,010명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먼저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권역에 해당되는 홍부급과 금마면 주민 76.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8.1%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홍성읍 주민 36.2%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는 현 청사가 홍성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반대를 선택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청사부지 선정 기준 문항에서는 31.8%가 지역 균형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홍성, 홍부급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천읍과 홍동, 장곡, 은하면 주민 54.9%가 청사부지 선정 기준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부항, 갈산, 서부, 결성면 역시 45.4%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사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교통이용 편리성 16%,
신청사 주변 발전 가능성 12.3%, 원도심 공동화 방지 12.1%, 신청사 부지 확장 가능성 10%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선 직후 군의 최대 연한인 군청사 이전에 대해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은 신청사 후보지 주민 공모를 실시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한 뒤 입지 여건 분석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와 맞물려 집안 침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당진시 송하급 아산 국가단지 부곡지구에서 이번에는 싱크홀이 발생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최윤숙 의원은 6일 밤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현장 상황을 전했는데요. 7일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부곡 산단 내 한 도로에서 직경 42c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최 의원은 2시간 후쯤 현장에 도착했고 한전과 부곡 산단, 당진시 관계자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한전의 전력구 공사와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곡 산단 24개 입주 기업들은 건물이 주저앉고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싱크홀까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 같은 피해가 한전의 전력구 공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구멍을 뚫어 송악 변전소에서 민간 발전회사까지 1357m에 이르는 구간의 송전선을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 700여 톤의 지하수를 배출하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로 인해 집안이 연약해지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6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항만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화력은 37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안으로 석탄 하역부두 3곳에 고압 육상전력 공급 설비를 설치합니다. 육상전력 공급 설비는 부두의 정박 중인 선박이 경유 또는 벙커 시유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해당 설비를 활용하면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최대 98%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근흥면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을 군사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소음과 진동, 어업 피해 등을 겪고 있는 근흥면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지하수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약수터와 민방위 비상급수 등 지하수 143곳으로 수질 변동이 심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검사 항목은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과 지하수 검사 항목 40여 개입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은 환경에 자연적으로 분포하는 물질로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오랜 기간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은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발표한 지역 사회건강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주민의 흡연율은 16.8%로 전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걷기 실천율은 31.1%로 전년보다 6.2% 늘어난 반면 비만율은 34.4%로 0.7% 소폭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4.8%, 우울감 경험률은 6.6%로 각각 0.6%, 2.3%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예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찍 토마토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도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과 황화 바이러스병 등으로 잎이나 줄기에 얼룩이 형성되거나 잎을 말려 생육이 위축되게 됩니다. 예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 분만을 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지난 3일 밤 9시 20분쯤 예산읍에서 만삭의 임산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나오게 되자 상황실과 산부인과 의사 3자 통화를 하며 분만을 도왔고 산모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의료진에게 인계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선미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해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 등 교권 관련 기법, 법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오는 7월 12일까지 계속되며 도내 26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태안해경이 대산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유조선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계기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산항은 대형 유조선이나 각종 위험물 운반선이 계속 출입하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가 예산군에 돼지고기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충남도협의회는 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316kg을 기탁했으며 기탁된 고기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최성락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오전 11시 도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9일 오후 1시 30분 당진시청 해나롤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경제의 미래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맹정허 서산시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대봉정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부성면 만들기 식목 행사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9일 오전 11시 원북면 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2019 원북면 경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9일 오전 10시 30분 유일원에서 열리는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벚꽃잔치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9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 산업화 용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새벽까지 올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3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5도, 예산이 6도, 태안이 7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청양이 16도, 홍성과 예산이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온 뒤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2에서 4m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